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미 벌써 경쟁에서 반 잡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했어. 자, 첫 번째 보시면 자음 체계에서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소리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자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좋은 위치, 요건 모두 좋은 위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었다는 건 좋은 위치는 안 바뀌었다는 거야. 기억나시죠?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 기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자, 반물. 반물은 이렇게 소리 납니다. 비읍하고 미음이 좋은 위치가 같기 때문에 자음과 자음이 인접해 있을 때 파열음은 비음에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음 때문에 파열음이 동화된다. 앞에 오는 받침이 뒤에 오는 미음에 의해서 동화되어서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음하죠? 비음으로 바뀌었다. 비음아. 마찬가지 얘는 비음이에요. 자, 비음이 있고 비음 아닌 게 있어. 비음과 비음 아닌 게 인접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비음 아닌 게 동화된다고 그랬어. 얘가 동화된 거죠? 니은으로 동화됐어. 마찬가지로 뭐가 안 바뀌었어? 좋은 위치는 안 바뀌어. 좋은 방법만 바뀌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좋은 방법만 바뀐다. OX로 맨날 적어주니까 아직도 OX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풀이해준 거야. 위치가 바뀐다. 좋은 방법이.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바뀐다. 그러면 요거는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 그럼 국외음화 현상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야. 그럼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면 좋은 위치가 바뀌어요. 좋은 방법도 바뀌어요. 국외음화는 좋은 위치도 바뀌고 좋은 방법도 다 바뀐다는 뜻이야. 또 해볼까? 칼날 해볼까? 칼날? 칼날 유음합니다. 칼날 유음하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야. 칼날. 그러면 칼날은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뭐만 바뀌는 거야? 위치는 바뀌지 않아. 좋은 방법만 바뀌어.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운의 변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버전 하나 있고, 그리고 일단 1학년이기 때문에 국어의 음운 체계에다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무조건 다 물어봐. 무조건 다 물어보면 아까 얘기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무가 될 건데, 안 울림 소리에만 소리의 세기가 있어요. 안 울림 소리에만 소리의 세기가 있고 울림 소리에는 뭐가 없다? 소리의 세기가 없어요. 울림 소리에는 소리의 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다 있는데 마찰음에만 뭐가 없을까요? 거센소리가 없어요. 마찰음에는 거센소리가 없습니다. 자, 쯔쯔쯔, 드뜨트, 푸푸푸, 크크크 다 있는데 얘만 거센소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음운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뭐냐면 표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게 문제니까 이 표를 그려놓고 완벽하게 머리 숙지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책에도 설명이 다 나와 있고 문제 푸시면서 요거 물어보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표 하나 머릿속에 그려놓고 빠른 속도로 이거를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모음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모음 체계예요. 그럼 모음 같은 경우는 자,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를 물어보겠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혀가 점점 낮아지면 입을 크게 벌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면 혀가 높을수록 입은 작게 벌리겠죠. 그래서 이를 발음할 때가 애를 발음할 때보다 혀는 높이 있고 입은 적게 벌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거야. 반대로 가면 혀가 높을수록 입은 적게 벌립니다. 단모음하고 반모음이 합쳐진 게 이중모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하고 구별하는 거.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가 변합니다.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변하고요. 자음하고 모음하고 비교했을 때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밖으로 공기가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올 때 장애를 입고 나옵니다. 근데 장애라는 말보다 요즘은 방해를 받는다는 표현을 더 많이 써. 장애가 조금 그래서 방해. 발음할 때 입 밖으로 발음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나올 때 방해를 받고 나오는 자음.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내신 문제에 나와요. 암기형 문제로. 자, 암기형 문제로 자음이 방해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음 체계가 좋은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허파에서 공기가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입술, 잇몸, 생입천장, 열이입천장, 목청,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서 세종대의 항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음은 발음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가 나올 때 파열된다든지 마찰된다든지 파찰된다든지 코로 공기가 통하면서 그리고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기관의 장애와 방해가 있는 게 자음이야. 방해가 없는 건 모음이야. 이것도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문제 나오고 이중모음은 이게 변하고 그럼 단모음은 안 변해. 이거 왜 적었냐면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 또는 반모음 오나 우가 결합된 게 이중모음이야. 그래서 반모음이 반모음 표시가 반달 표시잖아. 2로 시작해서 단독으로 있을 땐 이 단모음이라고 그랬어요. 2로 시작할 때 아로 끝나는 게 이중모음 야야. 이중모음 야. 혼자 있을 땐 단모음. 이중모음 속에 있는 이는 반모음. 반달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를 발음을 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높은 곳에 있다가 앞쪽에 있다가 이하 이렇게 돼. 내려가. 뭐가 바뀌어? 혀의 최고점 위치 바뀌죠? 혀의 높이 바뀌죠? 전설에서 후설로 고에서 저로 바뀌는 거 보이죠? 입모양은 바뀌지 않아. 근데 와 같은 경우는 원순모음 오하고 아가 결합된 형태니까 오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혀의 최고점 위치, 혀의 높이 낮아지면서 입모양도 바뀌어요. 오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기 때문에. 그 뜻이야. 그래서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을 때에는 단모음, 이중모음 안에 있는 건 뭐라고? 반모음이라고 그랬지? 여기 보시면 모음 치각이 이와 어가 합쳐진 게 여잖아요. 그래서 얘 단모음, 얘 단모음. 각각 따로 있을 때 뭐라고? 단모음.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이 되니까 여기 있는 단모음이 이중모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반모음하가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했던 거죠? 최근에 했던 거. 이중모음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는 이중모음 속에 뭐가 된다고요? 반모음하가 되는 겁니다. 반모음 추가하고 반모음 첨가되는 거하고 반모음화 되는 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모음 이중모음이 되면 단모음이 반모음화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 아가 따로따로 있을 때 단모음이지만 여기 있는 오는 반모음이 되는 거야. 반모음화예요. 반모음으로 바뀐다요. 교체입니다. 교체예요. 반모음 첨가하고 반모음 화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와. 어렵게 내시면 이것도 내셔요. 자, 됐죠? 여기까지야. 개수. 그 다음 얘는 분자음은 얘는 비분자음은이잖아.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들 몇 개 얘 적었어요. 자, 집에 손이 없어. 손이 귀해요. 손도 긴 걸로 발음합니다. 손. 근데 점땡땡 오른쪽에 두 개 찍는 거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밤에 밤을 먹었다. 밤에 밤을 먹었다가 맞을까요? 밤에 밤을 먹었다가 맞을까요? 뒤에 게 맞아요. 근데 살짝 경계가 애매해. 긴 소리 표시는.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야. 근데 자음과 모음은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운책에 나오면 선생님들이 반드시 또 뭘 내냐면 음절 구조 아닌지 물어봅니다. 음절 구조. 음운책에는 자음과 모음을 다 쪼갠 거고요.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진 게 음절이 되는 거야. 자음 단독으로는 음절을 잃을 수 없어요. 모음 단독으로는 음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하나의 음운을 바꿔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잖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일 뿐 음운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하고 같이 섞여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형태소는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단위야. 근데 소리가 하나 바뀌면 뜻이 달라져. 이건 음운이야. 근데 음운은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음운이 어우러져서 음절을 이루게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음되는 소리 덩어리는 음절이 되는 거예요. 음절. 음절은 덩어리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다. 음절 구조 물어보는 것 또는 초성에 쓰이는 이응하고 종성에 쓰이는 이응이 서로 소리가 다르다는 거 그것도 같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음절 구조는 모음 단독이 있고 자음 모음이 있을 수 있고 모음 자음이 있을 수 있고 자음 모음 자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읽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절 보이는 것처럼 초성에 쓰인 이응하고 종성에 쓰인 이응은 다르다. 초성에 쓰이는 이응은 자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얘는 음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음운이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얘는 소리가 있는 거고 얘는 소리가 없는 거다. 이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음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답만 맞추고 끊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는 음운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게 음운의 변동인데 교체가 일어나는 거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된소리 되기까지 하나로 묶어봤어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7개야. 근데 음절 끝에 받침은 꽃받침, 쌍받침, 겹받침이 있습니다. 어떤 받침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받침이 오든 음절 끝에서 소리는 딱 한 개로 나. 한 개. 그러니까 한 개로 난다는 게 겹받침이 리을 비읍이 왔다고 리을 비읍 두 개의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7개 발음되는 제소리 값으로 발음되는 요 7개 받침 말고 이런 받침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3개 중에 하나로 발음된다.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요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규칙이고요. 음절 끝에 오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받침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구분하는 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 중에서 조사, 어미, 접사 구분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조사, 어미, 접사 이거 구별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 비음하고 유음하는 얘들아 두 개 묶어서 자음동화로 묶을 수 있어요. 받침도 자음, 이거 받침. 앞에 끝나는 받침. 얘를 안 들었네. 자, 저기 단물하고 종로 보이시죠? 받침도 자음이고 첫소리도 자음이야. 이런 거. 백로, 금류. 자, 받침도 자음, 첫소리도 자음.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비음일 수도 있고 둘 다 비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비음 아닌 게 비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음끼리 인접해 있으면 동화가 일어나고 동화되는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행, 역행, 상호 동화로 나눠져요. 그래서 동화 방향을 봤을 때 백로 같은 경우는 둘 다 바뀌는 상호동화입니다. 둘 다 바뀌는 금류도 둘 다 바뀌는 상호동화예요. 상호동화. 자, 비음화도 동화 방향 물어보고 유음화도 동화 방향 물어봐요. 근데 유음화에는 뭐가 없을까요? 상호동화가 없어요. 유음화는 순행하고 역행밖에 없습니다. 신라, 칼날, 역행동화예요. 얘가 바뀌니까. 순행동화예요. 얘가 바뀌니까. 이게 끝이야. 자, 그리고 국외음화도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 이에 의해서. 이거 반모음이에요. 반모음 이 또는 이 앞에 있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건 디귿 티읕보다 이모음과 함께 발음하기 편리한 지읒 치읒 디귿 티읕보다 지읒 치읒이 이모음과 인접해 있을 때 발음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야. 자, 국외음은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요거 형식 형태소 아까 얘기했던 조사냐 접사냐 어미에 따라서 오답 가르는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조사, 어미, 접사 반드시 구분해야 돼. 가장 많이 나온 게 프린트에서 얘가 국외음화 일어나는 버전하고 첫 번째 국외음화 일어나는 버전이랑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는 버전. 자, 가르는 건 위에 거는 받치랑이라고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이랑이 조사입니다. 형식 형태소. 조사예요. 그 다음 반리랑이라고 발음되면 이랑은 조사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어근 중심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라서 합성어가 되는 거야. 반리랑이라고 되면 합성어.
밭,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이에요. 티읕이 디귿으로 발음된다. 뒤에 니은이 첨가된다. 니은 첨가. 니은이 첨가되고 난 다음에 디귿이 니은에 동화돼서 반, 니, 랑 비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시험에 나오거든. 순서가 1번, 2번, 3번 순서에 따라서 반니랑으로 발음되고 이랑이 실질적인 중심 의미가 있으면 반니랑은 합성어가 됩니다. 합성어요. 그 다음 된소리 대기는 요거 조건이 나오니까 된소리 대기 조건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기를 주더라도 된소리 대기 조건을 찾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된소리는 경음이라고 해. 거센 소리는 격음이라고 해. 내신 문제에서 가끔 경음아 바꿔서 문제 내기도 해요. 된소리가 경음이야. 단단할 경. 격음 할 때 격은 거칠다 이런 뜻이야. 크고 거친 격음. 그래서 구둣발 뒤에서 된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쌍기역의 대표 기역이에요. 기역 뒤에 된소리, 디귿 뒤에 된소리, 비읍 뒤에 된소리. 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요거는 교체겠죠.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니까 교체 2번이에요. 쌍기역은 기역으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 2번이야. 닫고에서는 교체 1번이에요. 교체 1번. 여기만 바뀌니까. 근데 여기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 격받침 중에 하나 탈락하니까 탈락 일어나고 교체 1번 일어나. 이거 빠른 속도로 횟수 세는 문제도 같이 출제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다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이 니은, 미음, 리을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 선생님이 주로 격받침 예로 적었는데 호받침일 때도 똑같아요. 씻다, 앉다, 감다 이런 거 다 호받침이야. 호받침일 때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거 담다 같은 경우는 미음으로 발음되는 뒤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발음되는 뒤에, 니을로 발음되는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어간 뒤에 어미만 이런 경우야. 어간 뒤에 어미만, 전미사 들어가면 안 돼요. 어간 뒤에 어미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 다음 관형사요. 여기 하다. 할 것, 뛸 것, 먹을 것, 갈 것. 요거는 관형사요. 만들 수 있어. 이 뒤에 오는 것들이 모두 된소리가 난다. 그 다음 하자, 리을로 끝나는 거랑 요거랑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도살장. 뒤에 시옷, 지읒, 디귿, 시옷, 지읒, 자음이 거의 대부분 한자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예요. 달젓, 필스, 갈등 이렇게. 여기 있는 리을 뒤에 요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아 얘가 한자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질도 있어요. 물질. 물질도 된소리 나겠죠.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 자, 그 다음 축약은 합쳐지는 거야. 자음 축약하고 모음 축약의 차이점 적은 거예요. 자음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야. 6개에서 5개로. 근데 모음 축약은 음운의 개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음운의 개수도 줄어들어요. 하나, 2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 음운의 개수 당연히 줄어들고 음절 수도 줄어든다는 거. 그거 같이 알아야 돼. 3음절인데 2음절. 그리고 또 하나. 자, 맞춤법 어문기조하고 같이 들어가면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소리 나지만 이렇게 적는다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모음 축약은 준대로 적는 거야. 형태를 밝히면 가리어가 맞아요. 형태를 밝히면 가리어가 맞는데 발음은 이게 더 편한 거야. 모음 축약은 준대로 적는 거니까 표기에 반영합니다.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는 건 표의주의라고 그랬어? 표음주의라고 그랬어? 음운의 변동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여기 봐. 축약이 일어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대로 적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표음주의야. 표음주의. 중딩 애들한테도 지금 이거 시키고 있어요. 이거 개정된 내용이 내려와가지고. 자, 요거 표음주의고요. 그 다음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건 뭐야? 표의주의야. 표의주의. 왜 그렇게 하냐면 한글 맞춤법 총칙.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어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적으면 이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적는 거 표의주의. 뜻이 잘 통하게 한다 이런 뜻이야.
뜻이 잘 통하게 적는다. 근데 이렇게 모음 축약을 표기에 반영하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다음번에. 자, 오늘 정리한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지 아니면 형태를 밝혀 적었는지까지 나갔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랬어. 다 들어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의문의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 총칙을 다음 주에 프린트를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